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둘, 셋.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시저 밀란. 우리나라에서 초크 체인 쓰시고 약간 이웅종 선생님과 비슷한 교육법을 쓰시는 분이기는 한데 지금 계속 낼름낼름 거리죠. 싫다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So you see, just relaxation is an understanding. 네,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게 이제 서열에 의한 방법을 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보다 더 잘 고쳐줄 수 있어요, 이제. 자, 3M을 생각해 보세요. 관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밥 먹을 때 건드리지 마세요. 먹으면 안 되는 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보호자가 너무 고치고 싶다, 이거 꼭 고쳐야겠다, 그럼 힘이 아니라 사람 머리를 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같으면 밥을 저렇게 안 줘요. 빈 밥그릇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한 스푼 퍼서 줄 거예요. 그리고 다 먹으면 한 스푼 더 퍼서 줄 거예요. 그리고 또 다 먹으면 한 스푼 더 퍼서 줄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 자원은 정확히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너가 그렇게 공격성을 보이면, 만약에 줬는데 먹다가 으르렁거려요. 거기서 끝. 그날 밥 없어요. 네, 거기서 끝. 그쵸? 우리가 일하다가 일을 너무 못해요. 막 큰 사고를 쳐요.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쵸? 얘네들도 충분히 그런 식으로 교육이 돼요. 아까 보호자분 무는 강아지 아까 손 드신 분. 그쵸? 되게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하네스를 찬다거나 만질 때라거나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춘기 아들과 엄마의 그런 관계랑 되게 비슷한데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는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미국에서 완전 확실히 효과가 입증된 교육이에요. 근데 이런 걸 말하면 우리나라 보호자분들은 이제 감정이입하면서 너무 힘들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들은 대부분 너무 절박하고 그 정도는 너무 쉽죠 라고 얘기를 하세요. 보통 뭐냐면, 저도 100억 있으면 일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봉사하고 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닐 것 같아요. 너무 풍족하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죠. 강아지들한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우선 기본적으로 먹는 건데, 우리나라 아이들의 대부분이 먹는 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걸 넘어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정신과, 그러니까 동물 정신과 전문의들이 만든 리더십 프로그램인데, 우선 자율급식은 뭐가 됐든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율급식 하시는 분들 아마 애들 구토도 많이 할 거예요. 노란 구토. 그렇죠?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빌러스 보미팅 신드롬이라고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구토를 하는. 강영욱 씨도 책에는 뭐 자율급식을 하라고 했다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시죠? 되게 잘못된 얘기예요. 그 어떤 전문가들도 자율급식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저 같으면은 나를 무는 강아지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무는 상황을 안 만들 수 있으면 당분간 안 만들 거예요. 무조건. 좋아지다가도 한번 무는 상황이 다시 생겨나면 그게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될 수 있어요. 우선은 관리적으로는 무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소파 위에 올라가 있거나 침대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공격성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 올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거기서 내가 내려오게 만지려고 하면 또 문다. 그러면 그때는 만지지 않아요. 아니면 간식으로 유도해서 밑으로 뺀다거나 어떤 분은 침대는 베이비 게이트로 그 방을 못 들어가게 하고요. 아예 소파를 없애버린 분도 계세요. 소파에 올라갈 때마다 영역 방어와 소유에 관한 공격성이 증가하면서 내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가족 이외에 다른 가족이 오면 막 거기 가서 문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 한 이후에 뭘 하냐? 이제는 밥이에요. 자, 7시 다 끊고요. 밥을 딱 들고 와서 앉아라고 얘기를 해요. 3초의 기회를 줍니다. 안 앉잖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저녁에 하루에 2번 주잖아요. 저녁에 앉아. 안 앉잖아요? 없어요. 3, 4일만 반복하면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앉아 하고 밥 줬는데 남겼어요. 15분 뒤에 뺍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도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적당량을 정확한 시간에 먹고 그렇게 해서 2달. 대부분 2달이면 상당히 많은 호전을 보입니다. 애들이 보호자를 리더로 보기 시작해요. 나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컨트롤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간식도 그래요. 저는 뒤에 나오겠지만 버블이라고 저희 집 강아지가 있는데 버블이한테 이 쥐콩만한 간식을 하나 줄 때마다 5개에서 10개를 시키고 줘요. 절대로 공짜로 주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걸 아세공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야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네. 실제로 간식을 하나 딱 쥐고 앉아. 얘는 뒤로 앞으로 뭐 빵 엎드려 이런 거 다 하니까요. 앉아 뒤로 앞으로 매트 하면 또 매트에 가서 앉아요. 기다려 라고 기다리다가 터치 그리고 간식 앞에 놓으면 기다려 하고 먹게 해요. 간식 하나 줄 때도 내가 시킨 것들을 잘 해야지 너가 일을 해야지 월급을 준다 라는 식으로. 그래도 걔 저 정말 사랑해요. 저 정말 사랑해요. 한 번 때린 적은 있어요. 그거는 행동학 공부하기 전에 그것 때문에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분리불안 때문에 너무 집에서 울어가지고 저도 화가 나가지고 교육을 막 했는데도 안 돼서 그래서 그때 막 안고 울고 미안하다고 안고 울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거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런데도 얘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이게 절대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아이가 하나 상담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런 반응이 없어요. 네. 왜냐면 자기가 너무 절박하거든요. 손부터 팔까지가 아들, 딸, 아버지가 다 구멍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아이들 중에 제일 심하다고 그랬어요. 바이팅 그레이드 4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설명하기로는 이랬어요. 이쑤시개로 사람이 맘먹고 피부를 뚫겠다고 뚫는 것처럼 뚫린다고. 그래서 제가 얘가 지금 배고프고 불쌍한 것보다 난 보호자분들이 불쌍하다. 얘 2살인데 16년은 더 살 거다. 그러면 지금 확실히 하고 가자. 라고 하고 그 프로그램을 이제 추천을 드렸고 이제 잘 따라 하시겠다고 하면서 가셨습니다. 이제 한번 봐야죠. 어떻게 잘 되는지.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저희 나이대 사람과 연결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알파독시어리. 대장이 다 해먹는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니다. 유연한 서열을 가지고 있고 얘네도 자기 의사가 있고 보스가 아니고 그렇게 음식을 컨트롤하는 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면 월급을 더 주고 일을 못하면 월급을 덜 주고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저 안녕하세요 안 보세요? 월요일날? 아들들 이상한 애들 많아요. 다 아들이야. 미친놈들 많아요. 보면서 저 새끼 이러면 옆에서 패널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는 근데 계속 엄마도 막 열심히 마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용돈을 120만 원씩 준대요. 얘가 그리고 고등학교인데 자퇴를 하고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그럼 120만 원씩 계속 준대요. 옆에서 다 뭐라 그래요. 용돈 끊으세요. 용돈 끊으세요. 사람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자꾸 용돈을 주니까 말을 안 듣죠. 용돈 끊어봐요. 말 잘 듣지. 자, 제가 그래서 계속 이제 체벌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선은 체벌은 동물에게 어떤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저는 알려주지 않고요. 그리고 일이 일어난 즉시 할 때만 효과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행동을 하자마자 바로 체벌이 와야 돼요.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이래요. 그래 그때 그 설치한 선생이 그 얘기를 했어. 오줌을 지금 화장실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오줌을 쌀 때 혼내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맞아 보이지만, 네, 강아지들 우리가 오줌을 싸고 있을 때 혼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미하는 거는 너 여기다 싸지 마잖아요. 강아지들은 여기다를 이해 못하는 거죠. 내가 싸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안 싸고 사람이 없을 때 싸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체벌은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가해져야 한다. 왜 그럴까요? 모든 동물들, 사람 이외에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도박.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얘네들이 도박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도박을 좋아해요. 사람이 도박을 왜 좋아하죠? 계속 따는 게 아니에요. 일타가 한 번 땄을 때 그 희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더 희열을 느끼게 해주고 중독성을 일으킨다는 건데, 쓰레기통을 뒤지는 강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질 때마다 뭐 초코체인을 땡긴다거나 아니면은 회초리로 때렸어요. 그 즉시. 그래도 배워서. 그랬는데 얘가 혼자 있는 날 쓰레기통을 뒤져서 닭다리 하나를 먹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매번 혼나다가 성공을 못하다가 한 번 딱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행동에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혼내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의. 그리고 당연히 체벌은 동물에게 육체적인 가해를 주고 스트레스를 높인다. 초크체인 쓰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네. 초크체인 여기 한번 다들 눌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다 기도, 강아지들도 여기 기도가 있고요. 이거는 세게 누르면 아프죠? 초크체인은 이거를 압박해서 가끔 이 연골 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평생 기침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고통을 유발해서 그 행동을 안 하게 해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아십니다. 싸울 때 아픈가요? 안 아파요. 싸울 때 다들 그러잖아요. 막 싸우고 와서 코피 이렇게 돼요. 흥분했을 때는 천연 진통제가 나오기 때문에 잘 안 아파요. 근데 강아지들이 흥분해서 초크체인을 땡길 때는 잘 몰라요. 아프지 않아요. 그때는. 나중에 와서 아픈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통을 줘서 행동을 바꿔야 될 때는 애들이 고통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만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칭찬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제가 클리커 트레이너인데요. 실제로 제가 카렌 프라이어라는 단체에서 클리커 국제인증 트레이너를 땄는데, 그 카렌 프라이어라는 분이 강아지 전에 클리커를 통해서 교육한 게 고래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100살이에요. 예전에 98살까지는 살아계신다는 걸 들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나왔어요. 칭찬을 하려면 상을 뭘로 줘야 될까요? 강아지들의 삼욕, 가장 큰 삼욕 중에 하나가 성욕, 안전하고 싶은 욕구, 식욕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식욕을 사용하죠. 성욕은 절대 사용 못 하니까요. 가끔은 이 안전하고 싶은 욕구도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산책 교육에. 강아지들이, 모든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요즘 하나 더 늘렸죠. 3F라고 해서 얼어버리거나. Fight, or flight, or freeze. 그래서 3F라고 해요. 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 다가와요. 근데 이렇게 가로등에 뭔가 번쩍하는 게 빛났어요. 칼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힘센 사람, 막 진짜 효도르 같은 사람 아니면 우선은 도망가고 볼 거예요. 그죠? 우선 도망가야죠. 근데 도망갔는데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럼 남자들은 좀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한번 싸워봐야지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여자분들은 너무 무서워서 얼어버릴 거예요. 강아지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사회화가 안 된 아이들이 줄을 하고 산책을 가고 있어요. 저기서 강아지가 오네요. 얘는 벗는데 싫어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애예요. 난 거울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엄마는 바꿨겠죠. 그러니까 좀 싫어요. 어쨌든 제가 싫어. 그래서 막 낼름거리고 몸 돌리고 고개 돌리고 엄마한테 계속 표현을 했어요. 싫다고.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하죠? 친구. 자, 이 상황에서 얘가 너무 싫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세 가지죠. 얼어버리거나. 근데 뭘 못하죠? 도망을 못 가요. 줄에 걸려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아예 얼어버리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공격적으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하죠? 얘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얘랑 멀어져 줘요. 그렇잖아요. 얘가 왕왕왕 하면 안고 멀리 가잖아요. 그럼 아까 ABC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짖었더니 내가 싫어하는 것과 멀어진다. 보상. 그럼 어떻게 돼요? 짖는 행동은 더 증가.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교육을 많이 써요. 그렇게 짖는 아이들한테 그 상황에 간식 줘보세요. 안 먹어요. 불안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애들 안 먹어요. 그럴 때는 안전하고 싶은 욕구. 강아지가 딱 봤는데 불안한 것 같다. 그러면 엄마가 먼저 얘랑 멀어져 주면 둘이 신뢰관계도 생기고 조금 더 자기가 스스로 다가갈 용기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드리자면 좀 복잡한 이제 BAT 교육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얘네들 스스로 선택해서 차근차근히 다가가게 해주는 그런 산책 교육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리커 트레이너고요. 클리커는 이렇게 그냥 딸깍 소리가 나는 도구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한 번 누르면 이리 와, 두 번 누르면 저리 가 막 이렇게 쓰고 계시거든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한 번이에요. 무조건 한 번. 이 한 번의 클릭 소리는 그래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그 행동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뒤에 영상을 보시면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넘어가죠. 네, 이것도 첫 번째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보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였어요. 뭘 가르치라고 하냐면 낼름거리는 걸 가르치래요. 혀 낼름. 이걸 가르치래요. 이씨, 와 뭐야 어떻게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클리커가 없이 그냥 간식으로 칭찬을 한다면 낼름거리자마자 바로 간식을 줘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얘네들이 이해를 할까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낼름거리는 순간 클리커로 그래 그거야 라고 마킹을 해주고 간식 주는 시간을 버는 거죠. 보실게요. 그냥 기다려요. 조금이라도 낼름거리면 그래 그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간식을 줍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 아이가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 그냥 무조건 낼름거리면 클릭입니다. 네. 쉬워 보이죠? 이 타이밍 맞추는 게 연습 안 하면 쉽지는 않아요. 자, 이게 좀 이상하죠? 그동안 우리의 교육과는 다르잖아요. 뭔가 명령어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쵸? 클리커 교육은 약간 반대예요. 얘가 먼저 스스로 행동을 하게 해놓고 나중에 이 행동을 할 때마다 명령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 앉아를 가르칠 때 얘가 앉아에 대한 의미도 모르는데 계속 앉아, 앉아, 앉아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앉아라는 행동을 정확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명령어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전 명령어라고도 안 해요. 신호라고 해요. 큐. 목소리 좀 경박해도 이해해 주세요. 강아지들은 약간 경박한 높은 음을 좋아해요. 전 메롱이라고 줬습니다.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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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건 클리커가 없으면 못하겠구나. 클리커가 없이 그냥 간식을 낼름거릴 때마다 준다 하면 얘가 이해를 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하죠? 클리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들이 배워요. 지금 저랑 같이 KPA 트레이너가 우리나라에 한 6명 정도 있거든요. 한 분은 지금 부산 동물원에 가서 기린, 코끼리, 뭐 펭귄 이런 아이들도 가르치기로 했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클리커가 되게 잘 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닭. 닭도 잘 배웁니다. 진짜 잘해요. 별의별 묘기를 다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합니다. 자, 물고기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귀가 없죠. 소리를 잘 못 들어서 클리커 대신에 시각적으로 레이저 포인터로 해요. 여기서 막대기가 하나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가 이걸 터치하면 그래 그거야 라고 레이저 포인터로 마킹을 해주고 여기서 간식이 떨어질 거예요. 그쵸? 자기가 의도해서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물고기도 배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칭찬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보호자분들께 가장 처음에 하는 교육. 코로 하이파이브 한다고 해서 코이파이브라고 하는데요. 얘가 버블이에요. 모든 교육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터치 교육이. 이게 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냐면 우선 쉬워요. 못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굳이 클리커 이용 안 하셔도 돼요. 클리커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얘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강아지는 조삼모사가 통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하나 주는 것보다 이거 10개로 쪼개서 주는 걸 더 재밌어해요. 조그맣게 해서 주먹을 쥡니다. 터치라고 얘기를 해요. 강아지가 와서 코가 내 손에 닿는 순간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즉시 보상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간식을 넣고 하고요. 나중에는 간식 없이 하는 거죠. 네. 원래 무조건 해야 돼요. 저는 항상 해요. 끝을 알려줘요. 안 그러면 끝을 애들이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좋냐면 우선은 집 안에서 대부분의 강아지들의 이름이 오염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름이 좀 오염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는 이름 부르면 아까처럼 멀리서 쳐다보지만 버블 터치하면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와요. 왜냐면 이거 뒤에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간식을 조그맣게 잘라서 집안 곳곳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올려놓거나 뭔가 심심할 때 불러요. 얘 보고 싶으면. 버블 터치하면 와요. 그럼 옆에서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상을 할 준비가 돼 있고 나중에 잘 되면 이것도 그 갬블링의 법칙을 칭찬해도 쓸 수 있어요. 맨날 주는 게 아니라 가끔 주면 어떻게 되죠? 더 빠져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산책 교육할 때도 상당히 좋고요. 우리가 트레이너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집에서 잘한다고 해서 밖에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일반화를 잘 못해요. 만약에 집에서 앉아를 가르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밖에서도 앉아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보통 10개의 공간에서 가르쳐야지만 얘네들이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잘한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해요. 집에서 터치, 이 코이파이브를 잘했으면 밖에서도 코이파이브를 계속 교육시켜보세요. 조용한 공간에서. 그러면 나중에 줄을 끌고 가는데 너무 앞으로 가요. 터치. 나한테 불러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김연아 씨가 얘기한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놀이처럼 이거를 계속 하다가 보면 정말 중요한 무기가 하나 돼요. 그리고 중요한 도구가 하나 되고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터치 교육이. 이거는 우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훈련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교육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세월간이 영화 아세요? 세월간이. 인도의 영화. 거기가 대학교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서커스에서 이 사자를 채찍으로 때려서 의자에 올라가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교육이 잘 됐다고 하나요? 훈련이 잘 됐다고 하죠. 그쵸? 그런 거는 얘네가 생각을 하지 않고 억지로 시켜서 하게 된 것을 우리가 훈련이 잘 됐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걸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훈련사라는 말을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특별한 게 없어서 트레이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수의사이자 트레이너니까 수레이너 어때? 막 이러면서 네가 한번 만들어봐.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 첫 제목 How to put your dog
이너박스의 해답입니다. 우선은 이 영상의 질이 제가 그때 너무 바빠서 대충 만들어서 좀 떨어지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언제 클릭했죠? 언제 클릭했죠? 쳐다봤을 때 클릭했어요. 버블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한번 보세요. 처음엔 쳐다만 봤는데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행동을 점점 키우고 있고 머리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는 됐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숙제는 요 안에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이 되게 바보 같죠? 이 큰 애한테 저런 조그만 박스, 재활용센터 저거밖에 없었어요. 네, 자기 혼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고개 넣는데 클릭 소리 안 나니까 생각을 합니다. 들어갑니다. 얘 똑똑한 애 아니에요. 얘 바보예요. 앉는 것까진 돼요. 앉는 것까진 됐어요. 근데 형이 바보라서 이거를 너무 작게 해놔가지고 얘가 이해를 잘 못해요.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네, 바보처럼 웃고 있는 거 보이시죠? 딱 한 번 클릭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나 볼게요. 약간의 힌트는 줬어요. 생각하는 게 다 보이죠? 강아지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아이예요. 비숑 지능순위 쳐보세요. 한 50인가 그래요. 이거 일반적인 강아지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트레이닝 하는 아이들 중에 이게 쉐이핑이라는 기술인데 쉐이핑이라는 기술 안 되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클리커라는 걸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배우면 이거 안 되는 애들 전혀 없었어요. 유튜브에서 클리커 쳐보시면 이런, 저는 약간 이거 놀이처럼 하는데, 자, 우리 아까 메론 가르쳤을 때처럼 사실 이거 한다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지금 먼저 제가 아무 말 없어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박스, 얘 들어갈 때마다 뭐 박스 아니면 자리 뭐 이런 걸로 이 신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숙제가 딱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도 큰 박스가, 택배 박스가 오잖아요. 들어가요. 이게 5년 전인가 6년 전 영상이에요. 5, 6년 전 영상인데 안 까먹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했고 내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큰 박스 보면서 잠깐 빼가지고 뭐 딴 거 하고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얘네들을 혼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시할 수 있는, 얘네들은 악플보다 무플이 무서운 아이들이라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냥 무시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얘네 약간 관종이에요. 강아지는 관종. 우리의 관심을 먹고 사는. 나쁜 게 아니죠. 우리의 관심만 먹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애들인데 그 관심을 끊었을 때 아, 이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를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시를 할 때는 딱 이 자세입니다. 나무처럼 또 눈도 쳐다보지 마세요. 눈빛 교환도 얘네들한테는 관심이자 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 게 우리 그 페칼리지 대표님이 오셔서 찍으셨던 건데 이것도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전 이 교육을 해주세요 교육이라고 해요. 슬개골 탈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시면 돼요. 점프할 땐 무시, 얌전히 앉아있을 땐 칭찬과 관심과 보상,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예, 이거 오늘 처음 해보는 애거든요. 한 5분? 네, 그냥 5분 만에 점프하지 않습니다. 뛰어서 올려보면 다시 걸어들고 앉아요. 네 발이 다 땅에 닿아 있을 때만 아이들한테 관심을 주고 보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아이들을 안정적이고 그리고 관절에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조금만 더 아까 또 어쩌다가 자 화장실 교육 아까 그 물어봐 주셨었어요.
그래서 조금 한번 말씀드리면 화장실이 훈련일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화장실 훈련 받았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얘가 오줌 마렵다 그러면 변기에 가서 앉혀요. 그 옆에서 쉬 해주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TV에서 패드를 갖다 놓고 자꾸 위에다 간식을 올려놔요.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애들 그 위에서 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식당에서, 여러분들 부엌에서, 식탁에서 밥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거기다 똥 싸세요? 모든 동물은 자기가 먹는 공간과 싸는 공간을 분리하려고 해요. 저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생각을 해서 저희 교수님 두 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냐.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분리되는 거고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이 방법이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러냐 라고 단문이 왔어요. 누가 그렇게 하냐. 오히려 애들이 패드를 자는 공간으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 위에 자꾸 간식을 주다 보면. 저는 매직 매트 교육이라고 해서 강아지들 좀 불안하거나 이러면 크레이트 가둬두는 거 말고 좀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매트를 깔고요. 간식 조그맣게 자른 걸 막 뿌려요. 그럼 먹겠죠. 그리고 하나를 밖으로 던지면 얘가 나갔을 때 이걸 회수해요. 그래서 다른 공간에다가 놓고 또 막 뿌려요. 이렇게 한 하루에서 이틀만 해보세요. 강아지들 매트 피면 그 위로 올라갑니다. 매트 피면. 그러면은 만약에 그분의 이론이 맞으면 내가 그 매트를 피면 얘가 여기다 오줌을 싸야 돼요. 절대 안 싸요. 그 위에 앉아있거나 엎드리거나 계속 더 달라고 쳐다봅니다. 그 방법은 절대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게 대형견인데 잘 가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누워서 싼다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 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다 싸기 시작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큰 아이가 이제 밖에서 싸고 싶은 것 같아요. 확실히. 대형견 같은 경우, 중대형견 같은 경우들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애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하루에 2번에서 3번의 산책만 꾸준히 시켜주면 집안에서 안 싸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저절로 야외 배변 배뇨로 바뀌어요. 근데 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야외 배변 배뇨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집안에서 싸게 하는 거예요. 이건 고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등치가 점점 커지면서 내 집은 최대한 깨끗하게 지키고 싶은데 정말 마려울 때 못 나가서 괄약근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아무 데나 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가장 첫 번째 솔루션은 우선은 아침, 저녁, 그리고 원래는 3번이 가장 좋기는 한데 정 안 되면 아침, 저녁으로라도 한번 산책을 나가보시고 오줌에서 냄새가 좀 이상하게 난다거나 아니면 양이 많지 않고 적다거나 그러면 우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거 추천을 해드리고 집안에서 싸게 하는 거는 그 아이한테는 저는 크게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우선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강아지들 화장실 결정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냄새가 1요소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발바닥 감촉이 1요소예요. 이 발바닥 감촉을 강아지들이 결정하는 게 8.5주까지예요. 엄마한테 배워서 결정해요. 엄마가 싸는 거 모방한다거나 엄마가 딴 데다 싸면 엄마가 코로 밀면서 그쪽으로 밀어내서 오줌을 그 상황에서 그 화장실 감촉에 싸면서 여기가 내 화장실이구나 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가정견 분양이나 좀 관리를 잘하는 브리더한테 분양을 받았을 때는 오자마자 예전과 똑같은 환경만 조성해주면 대부분 잘 싸요. 저희 집 강아지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런 애들 우리가 화장실 천재라고 하는데 펫샵에 딱 가면 어때요? 이 감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좁은 공간에 패드 하나 딱 놓죠. 애들 어디서 자죠? 그 위에서 자요. 헷갈리는 거예요. 발바닥 감촉이 정확히 결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펫샵에서 오는 아이들 대부분 1개월 때 엄마한테서 분리됩니다. 엄마한테 배울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배우는 아이들은 잘 배우지만 많이 헷갈려서 온 상태에서 관리를 잘못해주면 화장실 교육이 평생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식분증은 살짝 말씀을 드렸죠. 마운팅은 이제 다 아시죠? 꼭 성적 행동뿐만은 아닙니다. 강아지들 흥분했을 때 그냥 익사이팅 할 때도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중성화의 유무를 떠나서 암수의 여부를 떠나서 그래서 그냥 너무 민망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밀어내거나 무시하면은 금방 수그러 들거든요. 성적 행동의 마운팅이 아니라 예전에 그 마리텔에 나왔던
마리텔에서 그 설현 씨 강아지가 한번 되게 심하게 했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걔는 약간 중성화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느끼기에. 그리고 다시 불러오는 거는 아까처럼 코이5를 한번 해보심을 추천을 드리고,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냥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교수님이 돌아온 거, 그러니까 사회화시키다 전염병 걸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교수님이 딱 이 말을 하셨어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보다 사회화를 하지 않아서 문제 행동이 생겨서 버려지고 안락사 당할 확률이 더 높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피아 인이 쓴 책인데,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 책인데요. 저는 강아지 책 중에서는 그러니까 해석본 중에서 가장 잘 정리가 되고 가장 얻을 게 많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 강아지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인데 이건 그냥 다 영어예요. 그래서 근데 그림이 많아요. 다 그림이고 영어가 좀 있는데 자신 있으신 분, 그리고 주위에서 누가 강아지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강아지를 데리고 올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미국에 있는 책인데 요즘 뭐 아마존 가서 이북으로 다 더 싸게 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추천드려요. 새로운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미국은 저렇게 세븐데이즈잖아요. 저분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강아지를 분양받으면 휴가를 일주일 동안 내라 라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